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자, 오늘 경제 뉴스레터 어떤 걸로 한번 봐볼까요? 자, 오늘 7월 강화된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에서 40년 만기 최장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확산하면서요, 차주들의 이목을 끌고 있대요. 자,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 신한, 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와, 40년까지 연장된답니다. 앞서 하나은행이 21일 대출 취급분부터 주담대 상품 만기를 40년으로 가장 먼저 늘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들을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아이고. 자, 22년 7월부터 뭐가 된다? 강화된 DSR 규제 시행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22년 7월부터 이제 DSR이 좀 강화돼서 이제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게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자, 근데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은행들이 어떤 변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주택담보대출이 뭔지. 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40년 만기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만기. 자, 그러면 기존에는 몇 년 만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존까지는 35년 만기가 대부분이었어. 그런데 지금 40년으로 확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35년까지였는데 40년으로 되는구나, 요거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뭐다? 여기서 은행의 강점, 하나은행이 가장 빨리 했어. 그럼 이게 하나은행의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기사 하나를 갖고.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40년 만기 주담대는 DSR이 감소해 대출 한도도 상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기가 길어져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크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 이유를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40년 만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40년 만기를 은행들이 왜 변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첫째, 대출 한도가 상향해. 그럼 대출 한도가 상향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돈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어.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강화된 DSR을 적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가계부채 대책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쪼임을 조금 기존보다는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이제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돈 필요한 사람들 돈을 또 못 빌릴 수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을 증대해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또 수익이 증대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금융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35년 만기를 40년 만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 한도만 늘어나서 줬느냐, 이게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만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갚을 사람이 35년 만기로 40년 하면은 70만 원 예를 들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완화된다. 그래서 지금 40년으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렵나요? 최대한 쉽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남겨주세요. 자,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40년 만기 주담대 도입 검토를 진행 중이다. 근데 하나은행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 은행에서도 출시된 만큼 다른 은행들도 따라갈 것. 이게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신문 기사 하나만을 갖고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식으로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 뭐다? 관심이 없어서다.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은행업계 시장 방향성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서 이제 이렇게 방향성이 가겠죠. 누가 더 빨리 가고 누가 더 조금 더 늦느냐.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이렇게 간다. 그럼 이걸 보면서 산업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각 기업별로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기업 분석으로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는 40년 만기 주담대 DSR 규제 강화에 따라 은행권에서 종종 나온 얘기래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은행들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현재 DSR 1단계는 규제 지역 내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총 대출 금액이 2억 이상인 차주는 연소득의
40%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DSR 1단계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는데 그냥 규제 지역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우리가 뭐 그 안까지 너무 파고들 필요는 없고 그럼 서울에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6억이 넘는 주택이야. 주택 구매할 경우 총 대출 금액이 얼마 이상이요? 2억 이상. 2억 이상의 차주는 연소득이 몇 프로요? 40%. 40% 안에서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집이 6억이다?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억 4천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7월 실시된 DSR 2단계는 총 대출이 1억만 넘어도 40%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제 지역이 지금 6억 넘는 주택의 대출 금액이 2억 이상이었을 때 이제 40%였잖아요. 그 안에서 대출 받는데 7단계가 시작이 되면은 이 총 대출 금액이 아까는 2억이었지만 지금 1억.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지금 1억이 줄어든 거죠. 그럼 1억만 넘어도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돈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 받으려고 하겠어요? 7월 되기 전에 받으려고 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DSR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왜? 왜요? 지금 대부분 내 돈을 다 그냥 갖고 현금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 빚이 지금 뭐 없는 게 무조건 자랑의 시장이 아니라 자본가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굉장히 쓰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대출 한도를 하향이 된다면 아무래도 진짜 실수요자, 내가 진짜 주택을 구매해서 살 분들도 그분들은 대부분 지금 서민들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에 따라서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게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내 돈이 더 있어야 되니까 집을 주택을 구매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소리예요. 이해되죠? 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효용이 훨씬 더 클 것. 근데 다른 은행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DSR 강화 전에는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하기가 지금만큼 어렵지 않았지만 규제 강화 뒤에 영끌도 어렵다. 그러니까 영끌도 어렵다는 건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하며 주택 구매 선택권이 넓어져서 차주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튼 니즈가 지금 있다. 한편 은행권에선 추가 대안으로 1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 상품 출시도 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할 거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예비 금융인으로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금융권 취업 여러분들이 안 해도요, 이러한 정보는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울해 하지 말고 경제신문 같이 잘 읽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걸 좀 키웠어요. 화면 키우고 좀 같이 좀 현장감 있게 우리 소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내용 잘 정리하셔서요. 여러분들 오늘도 머릿속에 하나 딱 남기고 이동하면서 그리고 빈 시간에 매식경을 활용하는 203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